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장기 휴장을 앞두고 하락하는 경향과 함께 북한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2,400선 고지를 탈환했지만 안착에는 실패해서 2,380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주는 장기간 휴장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장기 휴장 기간 동안 미국의 고용지표 등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 데다 기간도 예년보다 길다 보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2,360에서 2,420선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 FOMC를 기점으로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는데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이익의 연속성 확보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는 반도체주와 제약주가 꼽혔습니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SK하이닉스 실적의 핵심 지표에 해당하는 D램과 2차원 낸드 플래시의 고정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버 D램의 매출 비중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SK증권과 KB증권은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제약주를 추천 종목에 포함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 4분기에 사노피로 기술이 이전된 당뇨병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이 재개될 전망이고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 의약품인 나보타의 물량 공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판매와 수출이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옐런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한국 9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시장 움직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코스피가 2,380선대로 나흘째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재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북한과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은행 기업들을 재개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알려지면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미국에 입항하는 것이 180일간 금지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동반 매수세로 451억 원, 또 254억 원을 사들였고 반면에 기관에서는 1,144억 원가량 덜어내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74% 내린 2,388.71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및 나스닥 하락의 영향으로 이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8월 3일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53억 원가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60억 원, 기관에서는 590억 원을 각각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84% 내린 648.9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보험과 은행, 또 통신업과 전기전자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약품, 또 비금속 광물, 화학과 또 철강금속, 섬유의복, 종이목재, 금융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만원가량 오른 26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12% 내린 채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또 삼성생명과 SK텔레콤, KTNG와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삼성 SDI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또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순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팔아치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텔레콤, 또 LG이노텍 순으로 파란불을 켰고,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순매수 외국인은 셀트리온, 또 BH, CJ E&M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셀트리온과 펄어비스, 제넥신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우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펄어비스와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포스코캠텍과 엠클론, 또 선택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석유 수출기구 주도의 갑산함 연장 가능성을 두고 이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OPEC와 BOPEC 산유국들은 오늘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감산압의 효과와 또 연장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수 국제유가 0.22% 상승한 50.66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개인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서 역대급 수소폭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북미의 말폭탄 공방에 증시가 둔감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4% 파란불 키면서 22,349.5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7% 빨간불 키면서 6,426.9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 S&P 500 지수도 동방상승세를 보이면서 0.06% 오른 2,502.2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까지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주요 지수가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듯 했으나 이 낙관적인 경제 지표가 증시를 다시 견인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에서 전례가 없는 수소폭탄 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한 후에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앞서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이 위협 반발에서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X프로의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응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이러한 양국의 발언들은 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를 촉발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네, 0.64% 빨간불 키면서 7,310.6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도 동반으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0.27% 오른 5,281.2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유럽 증시 중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6% 하락한 12,592.35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이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봅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시각 2,385.63포인트 기록을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44.60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265만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0.70% 파란불 켜주면서 14만 1,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현재가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률 보여주면서 30만 7,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등락률은 전일 대비 0.1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06%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2만 2,500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가 전일 대비 4,5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제과입니다. 전일 대비 2,0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9만 1,0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1% 조금 넘은 1.06%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0.34%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6만 1,000원에 출발이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며칠째 상승률만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파란불로 출발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 3,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나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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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대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7.79포인트 하락한 2388.71포인트로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며 장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장 막판 사자로 돌아서며 296억 원 순 매수세를 기록을 했고 개인은 429억 원 순 매수한 반면 기관이 1138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 역시 지수 하락과 함께 파란불을 켜준 하루였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의약품이 각각 3%대로 낙폭을 시현했고 화학과 철강금속 등이 2%대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종이목재와 운송장비,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건설업과 운수창고, 증권 등도 모두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업종지수 중에서는 전기전자와 통신업, 은행과 보험 등만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 매수에 0.4%가량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종가는 265만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는 장중 268만 원까지 오르면서 연중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중에 84,300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부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은 5.14% 낙폭 시현했습니다. 국내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주들이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종목 역시 3.76%가량 낙폭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포스코는 3.16% 하락하면서 30만 6,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말 발표 예정인 미국의 철강 수입 제재 보고서에 한국이 전면 관세 부과 대상 그룹 1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KB금융과 삼성생명 등이 1% 이상 상승폭 시현했고 신한지주 역시 동반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네이버 등도 강세를 기록한 반면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은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93%가량 낙폭을 시현했고 SPC 삼립 종목은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소식에 10.7% 정도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영풍재진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설에 17.46% 급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으며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123개 종목과 699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2.16포인트 하락한 648.9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억 원과 598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559억 원 순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락문화와 IT종합, 컴퓨터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인터넷과 비금속, 금속, 기계와 장비 등이 모두 하락한 반면 방송 서비스만이 유일하게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1.6% 하락폭 시현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9%가량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포스코캠텍은 6.59% 밀려난 가운데 메디톡스와 코미팜, 바이로메드와 SK머티리얼즈 등도 동반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로엔과 나노스, 펄어비스 등은 연이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방산주인 빅텍과 스페코 역시 7.6%와 5.6% 넘는 급등세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175개 종목과 1002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8원 상승한 1136.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2.3포인트 하락한 31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SPC 삼립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SPC 삼립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의 제빵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 형태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장중에는 13만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 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불법 파견 제빵기사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SPC 삼립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다시 한번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 상승한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넥센테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테크 역시 전일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2일에는 장중 16,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넥센테크는 르노, 삼성 및 GM 등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전기차 생산의 기초가 되는 부품으로 특히 넥센테크는 독보적인 와이어링 하네스 기술력을 구축함은 물론 글로벌 업체들과의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넥센테크는 지난달 11일 블랙스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넥센테크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3.9% 정도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현재가는 13,4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콜마 B&H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콜마 B&H는 국내 판매와 수출 매출의 증가,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 실적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증권사 평가에 지난 금요일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국내 건강식품 판매 실적이 꾸준하고 이번 달에 고가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도 5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고객사인 애터미의 납품할 신제품 라인 가격은 기존 대비 1.5배 오르면서 실적 향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시장에 건강식품 관련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콜마 B&H가 보유한 강력한 성장 동력과 해외 수출 추가 성장, 그리고 M&A를 통한 신규 사업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콜마 B&H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3.1% 정도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000원 상승한 31,2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화제약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대화제약 역시 지난 금요일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의 유방암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서 8월 19일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FDA에 승인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은 리포락셀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첫걸음이며 유방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화제약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46%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0원 하락한 21,55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와 함께 전일장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증시 주요국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아시아 증시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재부각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51.03포인트 내린 2296.4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128.76포인트 내린 1449.6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만 증시 역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28포인트 내린 3,352.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중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역시 북한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닷새 만에 다시 238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0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큰 낙폭을 보이며 장 출발했지만 현재 시각에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 하락한 2385.4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83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34% 상승한 651.15포인트로 코스닥 시장은 현재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의 출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약부합권에서 코스닥은 상승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보험과 은행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역시 하락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업종입니다. 현재 1.71%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면 한원시스템이 현재 6.17% 오르면서 1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은 유럽의 전기차 전략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으로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은 2.44% 오름세 기록하면서 1,6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신시스템입니다. 우신시스템은 2.44% 상승하면서 9,2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현재 0.73%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남전자가 가장 큰 상승폭 견인하고 있습니다. 3.45% 오른 2,4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 우선주가 3% 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300원가량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마콘덴서입니다. 사마콘덴서는 1.97% 오름폭 보여주면서 25,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현재 0.33%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진이 가장 상승폭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오른 6,740원 선 지나고 있고 KC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01% 상승하면서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약품과 제조업, 유통업 순으로 상승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76%가량 낙폭 시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업은행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01% 하락세 보이면서 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2.75% 밀리면서 17,7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 1.3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72% 빠지면서 7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안타증권 우선주입니다. 1.89% 하락하면서 2,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1.87% 하락세 시현하면서 4,47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업종입니다. 현재 0.96%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화가 5.4%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500원가량 밀리면서 43,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45%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2,000원가량 오르면서 266만 3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2.41% 상승하면서 85,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0.36%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3만 8천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47% 오름폭 기록하면서 212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7% 오름세 보여주면서 14만 3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과 네이버는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1.4% 밀린 38,600원에 네이버는 0.79% 하락한 75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료 업종입니다. 현재 1.29%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현재 10.9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66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STO입니다. STO는 1.08% 오르면서 3,28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은 현재 0.86%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유팜이 6.7% 오름세 보여주면서 11,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2.3% 오르면서 146,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CMG제약입니다. CMG제약은 1.51% 오르면서 3,3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업종은 통신서비스 업종입니다. 0.63%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중에서는 단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텔레콤이 4.34% 오른 552원에 나이스정보통신이 0.21% 상승한 24,25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송업종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0.87%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유성 TNS가 가장 낙폭 큽니다. 2.77% 하락하면서 3,6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인터넷과 종이목재, 전기전자와 음식료 담배 업종 순으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셀트리온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2.72% 오르면서 14만 7,4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 CJ ENM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25% 오른 7만 8,7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메디톡스는 오늘 하락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1.44% 빠지면서 55만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입니다. 로엔은 0.2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8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도 오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0.59% 오른 33,950원에 SK머티리얼즈는 0.47% 상승한 17만 2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3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73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뒤를 이어서 48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9억 원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 우위 시연 중입니다. 각각 119억 원과 14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2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2계약 그리고 개인은 368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지수 흐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미래세대우에서 나왔습니다. 로엔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신규 플랫폼 기반의 성장 기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시장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LTE 보급으로 인해서 1차 성장기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2019년 아이폰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스마트폰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또 2012년에 LTE가 보급되면서 음악 스트리밍을 더욱 안정적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습니다. 2010년 1,900억 원에 불과했던 음원 시장은 2013년 3,4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며 오프라인 음반 시장을 뛰어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중심의 성장은 15세에서 34세 연령층이 주도했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35세에서 54세 연령층이 주도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음반 황금기에 음악을 즐겼던 세대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가정에서 편리하게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신규로 서비스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3에서 7세의 영유아 자녀가 많이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쉽게 음악을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음원 서비스 가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과거에 보여줬던 연간 40만 명의 가입자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40에서 50만 명이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 연령대로 진입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 음원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 연령층의 사용률이 여전히 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입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확산으로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연령층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음원 서비스 ARPU가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인 ARPU 상승에 대한 기대도 역시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매출액은 6,700억 원, 순이익은 1,000억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음원 시장이 제2의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오늘 리포트의 전망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은 LTE에 기반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해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을 보였던 시기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2015년과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의 새로운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보이고 있는 현재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SK텔레콤이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출시한 시점에는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지만 2017년에 들어 KT와 네이버, 카카오와 LG U+ 등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의 성장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로엔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로엔 종목 출발 구간에서의 흐름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0.23%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200원 오르면서 87,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로엔 종목 현재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역시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습니다. YN텍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2017년 3분기 최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매출액은 18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6억 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회사 BS쉬핑이 보유 선박 3척 중 2척이 정기검사에 투입되면서 1분기 대비는 미진한 실적을 달성했고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6억 원의 영업 손실을 일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폐기물 사업과 같은 환경 사업이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57% 성장하며 실적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YN텍에 이어지는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95억 원과 영업이익 36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환경사업의 호황과 해운사업의 성장으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업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 부문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YN텍의 여수 지역에서의 주요 폐기물 업체로서 상당 기간 가격 인상 없이 영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사들의 반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은 무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각 및 매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사업 부문부터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해운사업 부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사업도 보유 중인 5척의 선박이 온전히 투입되면서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2017년 전반기에 정기검사에 투입되었던 자회사 BS시핑의 선박이 정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S시핑은 각각 2017년 1분기에 영업이익 10억 원, 2017년 2분기에는 영업손실 마이너스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만큼 하반기에는 3척의 선박이 다시 정상적으로 투입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YN텍의 2017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764억 원, 영업이익은 12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에서는 향후 성장성도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사업에서의 단가 이상이 201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두 번째로는 현재 5척의 선박을 보유 중인 해운사업부에서 2018년에 2척의 선박이 추가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현재 매립지 대비 2배 이상 넓은 신규 매립지의 사용이 201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YN텍의 주가는 지속적인 조정을 거쳐서 2017년 예상 실적 대비 PER 8.4배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결국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YN텍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YN텍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9%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0원 빠진 4,3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YN텍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두산엔진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조선소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있었던 수주 소식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철광석 기업인 발레는 30척 규모의 초대형 광석 운반선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에서 20척은 한국조선소에 발주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척의 용선 계약을 한국 해운업체들이 가져왔기 때문인데 현재 초대형 광석 운반선 VLOC의 선가는 척당 7,5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엔진 가격은 선가의 1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척의 초대형 광석 운반선 선박 엔진의 총 수주 금액은 약 2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VLOC를 인도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조선업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TX와 중국의 룡성조선과 보하이조선입니다. 중국 민간 1위 조선소였던 룡성조선은 VLOC의 건조 이후 파산 절차를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산엔진의 3분기 선박엔진 수주량은 최소 1,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수주 실적이 1,2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두산엔진의 분기별 수주 실적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엔진의 선박엔진 수주량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분기 브라질과 관련된 수주 이야기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전망 이어지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3, 4분기 동안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가 늘어날수록 두산엔진의 2018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북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정체되고 있던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 소식이 최근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원화 광세와 노후선의 증가는 선주들의 선박 발주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한 2020년부터 선박 연료가 달라지는 SOX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도 선박 발주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엔진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003억 원,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8%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은 5%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은 1.4%포인트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ROE는 2017년 2.5%, 2018년은 2.3%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두산엔진의 목표 주가를 7,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두산엔진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의 두산엔진 종목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5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5원 떨어진 3,990원 선에서 현재가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두산엔진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삼양옵틱스에 관한 설명인데요. 교환용 렌즈 시장의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양옵틱스 기업에 관한 설명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옵틱스 종목은 지난 2017년 6월 2일에 상장된 카메라 교환용 렌즈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특히 카메라 렌즈 중에서도 수동으로 조리개 값과 초점 거리를 조정하는 MF 교환용 렌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AF 교환용 렌즈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면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16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628억 원, 영업이익은 196억 원을 기록했으며 렌즈 제품별 매출액은 MF가 54%, AF가 5.2%, 수출 비중은 9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교환 렌즈 시장에서 MF 렌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의 현격한 차이로 대부분의 렌즈 제조 기업들은 AF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MF 렌즈는 현재 삼양옵틱스와 독일의 자이스 두 개의 기업만이 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옵틱스는 자이스 렌즈와 같은 하이엔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함으로써 틈새 시장에 진출했고 1년에 10개 안팎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꾸준히 라인업을 확대해온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신제품 출시로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1.2%를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향후에도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MF 시장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아서 진입 장벽이 높고요. 또 시장 규모도 작아서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렌즈의 성능을 좌우하는 광학 설계와 기구 설계 기술을 내재화해서 고성능 MF 교환 렌즈 생산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전문과 영화 촬영용 렌즈와 DSLR용 프리미엄 렌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성에 더해서 외형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0%대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30% 안팎의 높은 수익성을 삼양옵틱스는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순이익의 70% 이상을 배당해왔고 최근 중간 배당을 확정했으며 대주주가 펀드임을 고려하면 이 고배당 성향은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미러리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니 미러리스용 호환 렌즈가 연내 추가 출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캐논과 니콘용 렌즈의 순차적인 출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의 우상향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7년 실적은 매출액 693억 원, 영업이익은 211억 원 수준으로 현 주가는 PER 10.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양옵틱스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봤던 삼양 옵틱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0.8%가 넘는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150원 상승한 17,3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특징주는 SPC 삼립입니다. 네, 최근에 SPC 삼립이 파리바게뜨 악재 영향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9시 41분 구간입니다. SPC 종목 0.83%로 상승률 돌아서면서 12만 2천 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SPC 삼립은 SPC 그룹 내 유일한 상장 계열입니다. SPC 그룹에는 SPC 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타이거 인터내셔널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제빵기사를 공급한 11개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소셜미디어로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제빵기사 5,378명을 25일 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체불임금 등 110억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SK하이닉스 오늘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 이어가면서 2.41%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SK하이닉스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 흐름이 예상보다 더 좋다며 올해와 내년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6천 원에서 10만 7천 원으로 올려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D램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도 밝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반등세를 일으키면서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셀트리온입니다. 3.48% 오름세 이어가면서 14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JNJ의 레미케이드의 독점 금지법 및 BPCIA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NJ는 번들링 판매와 또 리베이트 정책을 무기로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JNJ의 판매방해 관행이 중단된다면 인플렉트라를 비롯한 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침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또 목표 주가는 18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최근에 P&E 솔루션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주요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소식에 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P&E 솔루션 7.70% 오른 9,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 시내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급송 충전기를 설치하고 서울시 업무용 차량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 차 없는 날을 맞이해서 환경부와 또 서울시의회,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시민단체와 함께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언문에서 서울 소재 모든 주유소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5개 권역별로 개방형 급속 충전기가 18여 정도가량 한 곳에 모인 집중 충전소를 설치해서 충전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E 솔루션은 올해 초 9,700여 대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과 운영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가지 특징 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혜 양조입니다. 22.55% 오른 1,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를 통한 중국 진출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풍재지입니다. 전일 대비 8.38% 오른 4,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입니다. 오늘 하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화전자 1,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비스타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듯 했으나 오늘 오전장에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15.56% 내린 2,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버나인입니다. 전일 대비 14.84% 오른 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정보공학입니다. 13.27% 오른 5,110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오전장부터 개인의 순매수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이수의 앱지스입니다. 대규모 유증 결정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5.18% 내린 6,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입니다. 전일 대비 11.86% 내림세 이어가면서 4,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10월 국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10월의 증시에 관한 관심은 결국 기업의 실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14개 분기의 실적 발표 시기 코스피 수익률은 어닝 쇼프라이즈와 어닝 쇼크 시즌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실적 발표 시기에 코스피 월간 수익률은 평균 2.3%였고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시기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글로벌 경기와 수출입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확장 국면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의 7개월 선행하는 확산지수가 재차 상승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의 정점이 10월 중에 형성되는 패턴을 감안해 본다면 수출 증가 국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3분기가 크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고정비 투여 비율보다 마진 개선 속도가 더 빠릅니다. 동일한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자와 같은 영업이익 차감 비용 역시 부채 비율 하락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레버리지가 모두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지는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30선대에서 2470포인트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업종과 종목을 오늘 리포트의 시각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철강과 조선, 자동차와 화학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비중을 변화를 보면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았던 국면에서 해당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도주의 절정 국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영업이익의 비중보다 높아지면 주도주의 역할이 끝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비중은 각각 34%와 29%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주가 주도주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별 주가 측면에서 실적을 판단할 때 이익 변수마다 중요도가 다릅니다. 화장품, 미디어,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은 매출액, 철강과 조선, 필수 소비재는 영업이익, 건설과 운송, 건강관리는 순이익, 화학과 자동차, 은행과 반도체는 ROE, 정유 IT 하드웨어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때 주가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업종별 이익 변수를 선별해서 업종 내에서 해당 변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국내 시장 흐름은 기업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리포트의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업종들 이익 변수 고려하셔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2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플렉서블 OLED의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IT와 반도체주 계속해서 전망이 좋은데요. 관련주들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